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마쳤고요.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에는 한미 정상 간 북빈 만찬도 있었고 오늘 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게 됩니다. 네,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와 성과 짚어보고요. 또 정상회담의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요. 워싱턴 선언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태까지 한미 당국자 사이에서요. 네.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한국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뭐 훈련도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자산이 네. 전개될 때 한국도 그런 결정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합의 내용들이 문건화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시아의 핵심 동맹 국가뿐만 아니라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에게 전부 다 맞춤형 확장 억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뭐 기밀 문건으로 회의록이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문건화돼서 일반에게 공개가 되지는 않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여태까지 협의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정상 간의 별도의 공동 선언문 성격을 빌어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을 발족하기로 그렇죠.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NCG라고 하더라고요. NCG일 겁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그렇죠. 뉴클리어. 그러니까 확장 억제가 그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MD, 미슬 디펜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망을 통한 억제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의 핵자산, 그러니까 뭐 핵무기죠. 핵무기를 통한 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지금 NCG라는 거,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입니다. 이 핵 협의 그룹은 핵무기, 미국의 핵무기가 전개됨에 있어서 한국이 기획, 그리고 말씀드렸던 훈련, 그리고 전개하는 결정에도 어느 정도 인풋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핵에 관해서는 여전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회담 전에 전화로 굉장히 책임 있는 미국의 인사가 브리핑을 갖다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여전히 미국의 핵무기의 사용의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 점은 내가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조금 전 네. 말씀해 주신 NCG가 신설된 거, 네. 그리고 핵 잠수함을 한반도 맞습니다. 해변에 이제 네. 정례적으로 전개하겠다 네. 이 두 가지인데 네. NCG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핵 잠수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정례적으로 전개가 된다. 이게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 잠수함이요. 핵으로 추진되는, 핵연료로 추진되는 잠수함이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한 그런 핵 공격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잠수함에서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로 뭐 이론적으로 이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은요. 일단 북한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한국이 이게 대북 억제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핵 공격 잠수함을 좀 상시 배치해주면 고맙고 자주 조금 배치해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상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상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1980년도를 마지막으로 전개가 된 적이 없는데 이게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개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 등 때문에 미국이 거절을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상시 배치는 아닙니다. 더 자주 오고 더 오래 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굉장히 겁을 내는 것이 사실 뭐 전략 폭격기를 통해서도 북한에게 핵 보복을 감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상에서 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에게 전략 폭격기로 보복을 할 때는 북한의 레이더망에 걸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전략 핵 공격
이 잠수함 경우에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조용하게 잠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불쑥 뭐 핵 보복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죠. 예. 네. 상당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예.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북한 핵 억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우려하기로는 이게 정례기 때문에 네. 좀 모호하다라는 네. 지적도 네, 있고요. 네, 네. 또 괌에 있는 걸 한반도 해역으로 가까이 온다고 해서 네, 네, 이게 네.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 이런 의문들도 네.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NCG에서 이제 치열하게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덜 배치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 같은 경우에 한국과 좀 덜 공유하려는 어떤 그런 관성이 작용할 거예요. 예. 이 NCG라는 것을 이제 막 발족했으니까요. 이게 어느 급에서 회의가 진행될지 차관보급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급의 회의인지 저는 잘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막 지금 발족하기로 했으니까 실제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본 게임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할지 여부도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치열한 밀당이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도 네. 비슷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이제 NCG가 아니라 거기 NPG더라고요. 맞습니다. 핵 기획 그룹. 예, 그러니까 플래닝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 NPG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두 그룹 모두 핵 억지에 관련된 협의체 기획을 위한 그런 그룹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유럽의 핵 공유 같은 경우에 유럽의 NPG의 경우에는 유럽 대륙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뭐 큰 장점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미국의 핵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역외에 있는 핵무기를 전개한다라는 게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예.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나토의 NPG의 경우에는 다자간 협의체입니다. 예. 다자간 기획체인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미국과 영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획체인데 그렇군요. 기획을 예. 미국과 영국만 하고 있고 다른 나토 동맹국들은 뭐 거의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NCG의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만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양자 협의체군요. 예. 양자 협의체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뭐 한국을 소외시키려면 소외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뭐 미국 혼자만의 협의체입니까? 그러니까 예. 한국을 갖다 소외시키기는 이론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해서 네.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쭉 짚고 있는데 이번 워싱턴 선언이 기존에 우리가 핵 우산은 지금 이제 작동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네.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어요. 뭐 핵우산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셨습니까? 예, 그건 말로만 이제 작동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관한 문건. 모든 정보는 사실 미국이 철저하게 이제 기밀로 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핵무기에 관한 정보는 한국에 와 계신 예. 이 주한미군 사령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 무슨 뭐 전략 핵폭기가 뜬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는지 이거 잘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정보를 갖다가 지금 공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핵억지가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의 핵자산을 전개함에 있어서 한국의 현무류의 탄도미사일이나 수락미사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한국의 전략자산이 미국의 핵억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여태까지 미국의 확장 억제였었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 한미 확장 억제의 개념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화했다는 것은 아닌데 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본 게임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한국이 철저하게 협상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화제를 돌려서요. 정상회담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잖아요. 네. 국빈 만찬 참석할 때 영상을 보니까 화면에 뭐 벚꽃도 좀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꽃이죠. 진달래꽃도 네. 같이 있고 또 이 전체적으로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예.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겁니다. 이 국빈 방문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렇게 좀 극진하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국빈 방문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게 공식 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공식 예. 방문을 할 경우에는 그냥 국빈 만찬도 없고요. 그냥 간단한 오찬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질 바이든 여사가 굉장히 꼼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메뉴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만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벚꽃 한 2m짜리 되는 벚꽃을 갖다 이렇게 큰 그 화분에 담아가지고 곳곳에 배치를 했는데 이거는 질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고요. 예. 이게 지금 이맘때 워싱턴 D.C.의 가장 최고의 명물은 벚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벚꽃 밑에서 저녁을 좀 즐기라는 어떤 그런 배려였는데 이제 벚꽃하면 또 이제 일본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진달래를 한국 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또 배치를 했다 뭐 이제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군요. 뭐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빈 초청이 이번이 우리나라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두 번째라고 두 하는데 번째입니다. 맞습니까? 예. 첫 번째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고요. 예. 이게 국빈 초대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 초청국의 정상 내외가 나가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프로토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극진한 이 예우를 갖춰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초청국에서 다 지금 감당을 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국빈으로 타국의 정상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이런 꽃부터 메뉴까지 일단 세심한 배려가 네네네.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리고 어떤 손님들 초대될지 여기에 대한 네. 관심도 높아잖아요. 네네. 누구 왔었죠? 글쎄 뭐 제 눈에 당장 띄는 것은 제가 저 역시 야구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온다라는 거. 제가 유학 시절에 이 박찬호 선수 호투하는 것을 보고 이제 외로움을 많이 달래고 했었는데 그랬군요. 예. 이제 안보나 경제처럼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교류 측면에서 우리가 안젤리나 졸리도 온다는 예. 거 아닙니까? 안젤리나 졸리 보이네요 지금 화면에. 안젤리나 졸리의 자녀 누군지는 저도 정확히 지금 나오고 모르겠지만 있어요. 예. 세계 그 많은 좋은 학교 중에서 한국의 그 사립학교 제가 어떤 학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하나 딱 집어가지고 거기서 유학을 시켰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자녀가 한국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네. 한국의 어떤 뭐 달라진 위상, 문화 파워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띄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우리 경제가 기대했던 게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지금 네. 보게 생겼잖아요. 네, 보고 네, 있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좀 줄이는 그런 네. 합의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네. 합의는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뭐 대표적인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다음에 칩셋, 반도체 법안이라는 게 지금 행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낸 정책이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지는 성격을 띠고 정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뭐 법을 갖다가 당장 폐기할 수는 없는 건 그래도 아니에요. 여야 합의가 필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할 수 있는 게 시행세칙 예. 뭐 좀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조금 뭐 좀 만들어내봐라 예, 뭐 예. 그런 압력을 갖다가 넣을 수는 있는데 네. 이거는 당장 어떻게 정상회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 정부가 조금은 중장기적인 뭐 어떤 안목에서 교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네.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되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조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뒷전에만 있지 말고 국회의원들도 조금 미국의 국회의원들 상대로 그렇군요. 네, 로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정상회담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서 네네. 그 우크라이나와 대만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네네.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네네. 미국에 가기 전에 로이터 통신과 네. 했던 외신 인터뷰보다는 네네. 수위가 좀 많이 낮아졌죠. 거기서 뭐 수위를 한층 높이셨기 때문에 예. 예.
약간 수위 조절이 된 게 아닌가 뭐 예. 그런 생각도 하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말씀은 틀린 건 없죠. 왜냐하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멀쩡한 주권 국가를 러시아가 백주대하에 침공을 해서 벌인 침략 전쟁이거든요. 예. 이런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국제 질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느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해서 힘으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해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한국도 나중에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인식이 맞는 것이고요. 예. 단지 이제 뭐 한국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는 한국의 주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미국이 뭐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미국 측 입장에서는 뭐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상 차원에서는 한국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상하원 지도부 초청에 따라서 의회 합동 연설하잖아요. 네. 어떤 메시지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게 정말 혈맹입니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의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3만 6천 명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국가에 파병이 돼서 3만 6천 명이 자유를 지키려고 정말 희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한 혈맹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에 한미 동맹은 정말 한국은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었고 미국이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비대칭 동맹이었었는데 하지만 그런 동맹 때문에 제2의 한국 전쟁도 예방할 수 있었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맹이 이제는 포괄적인 글로벌 차원의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고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뭐 우주, 뭐 사이버 다양한 이슈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도전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를 흔들어대려는 세력이 있고 한미 동맹은 여전히 그런 자유주의를 흔들어대는 세력을 막아내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할 것이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